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경제의 핵심 원칙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 가격의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이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우리를 전반적인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성공과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저는 가격을 정하고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최적의 능력 평가를 결정하는 심리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존감이 더 나을까요? 과소평가된 자존감일까요? 아니면 과대평가된 자존감일까요? 모든 심리학자들은 만장일치로 자존감을 약간 과대평가하는 것이 과소평가된 자존감보다 낫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끊임없이 반성하며 실수를 찾는 겸손한 사람보다 조건부로 무례하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낫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이며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자기애주의자와 자존감이 높고 타인에게 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얻을까요? 여기서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직장과 급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운이 좋아서 고소득 직장에 취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는다고 느낀다면 조만간 이런 상황은 고용주에게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 가치가 100화폐 단위인데 200, 2배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지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승진이 매우 빨랐습니다. 평범한 직원으로 일할 때는 100화폐 단위를 받았고 사장이 되었을 때는 300화폐 단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의 진정한 유용성은 최대 100에서 150화폐 단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먼지를 던지는 것은 무한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독립적인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2배 더 일하게 되었고 책임이 더 커졌고 위험도 더 커졌습니다. 급여가 오르면서 그의 요구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욕구는 보통 소득 증가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지만 소득이 감소한 후에 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은 재정적 문제를 겪었고 가족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과 시장에서 전문가로서 실제로 가치 있는 것 사이에 현금 격차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또 다른 중요한 실수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 아내,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의 기대. 결과적으로 제 친구는 그가 단지 100개의 일반적인 화폐 단위만 벌었을 때 모든 것에 만족했고 그때는 행복했지만 소득이 3배로 늘어나자 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100개의 일반적인 화폐 단위일 때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조금 더 싸게 파는 것이 낫습니다. 90대 95개의 단위, 즉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역설입니다. 후에 모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배웠습니다. 시장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을 조금 과소평가하고 시장 가격보다 조금 낮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도덕적 불편함, 두려움, 불안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결정했고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시장을 조사하고 그런 아파트가
한 달에 100유닛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120유닛이나 150유닛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약간 부풀려진 가격에 세입자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몇 달 동안 당신의 아파트에 살다가 금세 더 저렴한 옵션을 찾아 떠나고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여 당신에게 불필요한 문제와 어려움만 안겨줄 것입니다. 왜 시장 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정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100유닛이 아니라 95유닛으로 정하면 감사받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더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고귀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도덕적 이익에 비하면 재정적 손실은 훨씬 낮을 것입니다. 단 5단위. 고객에게서 몫을 더 챙기려는 탐욕스러운 집주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정직한 품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의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선 활동을 통해 사후에 사회에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양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물론 많은 기업가들처럼 양심 없이 살 수도 있지만 이런 삶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장거리에서는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나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과대평가한다면 조만간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이 일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주장은 대부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모순되지만 가장 친절하고 품위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적절하거나 심지어 약간 과소평가된 사람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라 약간 과소평가된 것입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약간 더 높게 여기는 뻔뻔스럽고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재정 문제, 특히 내 가치는 얼마일까? 라는 질문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의식의 특이한 인지적 오류, 정신의 왜곡을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받아온 최대 급여를 최적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행운의 순간이나 성공적이고 유리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포함한 시장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상수가 아니라 변수입니다. 한 달에 300단위를 받았다면 그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한된 기간이었거나 그 순간에 매우 운이 좋아서 매우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우리의 일에 대해 부풀려진 가격을 책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더 이상 감소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자신의 요구사항에 따라 가격을 측정하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가격으로 일부 상품을 구매했는데 이제는 이 제품을 구매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심리적으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시장 상황이 바뀌었거나 가격이 떨어졌거나 제품이 이미 중고품이고 객관적으로 새 것만큼 비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의 현실을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며 그 결과 시간 낭비로 손해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개 대신 120개의 통상적인 단위를 업무에 할당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폄하당하고 폭로당할까봐 두려워하며 경력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부당하게 번 돈에 대한 악순환의 심리인 사기꾼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120개 대신 95개나 90개를 받으면 이론적으로 고용주가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당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의도적으로 조금 과소평가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편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많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떠오르는 것 등이 있습니다. 가면 증후군은 파괴적이며 부풀려진 자존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러한 자존감은 머지않아 다른 사람들을 실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른 기쁨을 가져다 주어야 하며, 이는 자존감이 노동시장에서의 실제 평가와 거의 일치하거나 그보다 약간 낮을 때만 가능합니다. 때로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금 덜 받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